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앞뒤 똑같이 아파 아름다운 대한민국 1577 행복해요. 우와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수능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건강관리와 더불어서 수능 마무리 준비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수능 특집으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이 수시 2차 집중 상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 바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 수시 2차 대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오늘 수시 2차 합격이 보인다를 주제로 수험생 여러분과 심도 깊은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진학지도의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우시는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실장이십니다. 이성록 선생님, 그리고 청원여고 교사이자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이십니다. 박문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유용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시작합니다. 네, 오늘 수시 2차를 위한 집중 상담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고 우리 제작진과 수험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학생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특수교사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 수능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쁠 텐데 목소리가 밝아서 아주 좋아요. 네, 어렵진 않고요, 공부하기에? 네, 웃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렇구나. 자, 수시 2차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네, 제가 수시 6회 제한인데 제가 이미 5개를 카드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한 개는 어떤 데를 사용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박문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사전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또 비교 과정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과정의 고3 여학생입니다. 우선 내신 성적을 보면요. 3학년 1학기 성적이 국어 작문 교과가 1등급, 수학이 미적 통계 기본이 4등급, 그리고 영어가 1등급, 그리고 법과 사회, 세계사, 한국지리, 탐구 과목들이 3, 4, 3등급입니다. 모의 수능 같은 경우 9월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언어가 4등급, 수리 나영이 6등급, 외국어 4등급, 그리고 사회탐구 윤리가 4등급, 그리고 법과 사회가 3등급입니다. 자, 비교 활동입니다. 네, 우선 교내 활동으로는요. 1학년 때 학급회에 총무 부장을 했고요. 2학년 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를 출전을 했습니다. 도서 도우미 활동도 했고요. RCY 기장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은요. 모의 유엔 부의장을 했고요. 사랑방 노인 요양원 봉사활동도 했고 도서관 초등학교에서 아동들의 학습 지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학 영역을 보면요. 2011 봉사상 그리고 모의 유엔대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영어와 독서 과목에서 교과 우수상 그리고 선행상 그리고 다덕분 우수상, 그리고 RCY 경기도 교육감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1차 어떤 대학에 지원을 했었나요? 네, 5개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화여대 미래인재전에 특수교육과를 지원했는데 지금 1차 합격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인재전형에 말레이 인도네시아 통번역학과에 또 1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프론티어 전형에는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불합격인 상태고요. 단국대 창의인재 전형 특수교육과하고 그다음에 한서대 학생부 전형의 건강관리학과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수시 1차 지원 상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지금 수시 1차 조금씩 이제 접수, 발표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서 2차에 지원을 해야 될까요? 네, 수시 1차하고 2차하고는 좀 사실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네. 수시 1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맞는 전형들을 좀 찾아서 정확하게 좀 지원하는 방법이었지만요. 2차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수능 성적에 따라서 내가 수시 2차에 전형에 지원할 것인가 아닐까를 좀 정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것은 수시 2차에 지원하는 대학이 모집을 하는 대학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상위권 대학들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를 시작해서 이제 여대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형에 있어서는 수능 성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내가 2차에 내가 부족한 걸 메꿀 수 있는 전형이 있는 점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여전히 수시 2차도 수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수시에 지원을 했을 때 합격을 하면 정시에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 1차를 5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이제 입학사정과 전형 중심으로 좀 지원을 했고 지금 이화여대와 지금 한국외대에서는 1차 합격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나 비교과 성적을 봤을 때 지금 현재 2차에서 좀 고려할 부분이라든가 특이사항이 있다면 좀 지적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학생은 아까 전화 목소리도 들으셨지만 아주 밝습니다. 네. 에너지가 통통 넘치는 학생인데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부에도 비교과가 조금 우수한 편이고요. 교과 성적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비교과 우수하지만 교과 성적이 조금 받쳐주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성적을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요.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별로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한 3등급 전후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등급 전후라면 입학사정관 전형을 쓸 수 있는 범위 안에는 들지만 사실 학생부 중심 전형을 쓰기에는 사실 많이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9월 모평을 기준으로 본다면 100분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수회탐은 100분위로 251 정도고요. 언회탐으로는 100분위가 223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언수회탐 4가지 영역을 다 했을 때는 상당히 그 성적이 좀 저조한 편이고 선택권이 없는 편인데요. 지금 한 언회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23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걸 만약에 정시 성적이라고 본다면 지금 학생이 힘하고 있는 특수교육과는 지금 건양대학교나 대구 한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학과, 그다음에 아까 학생이 이제 사회복지학과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의 기준을 얘기한다면 총신대학과 성공회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지원 카드는 마지막 한 장 남아 있는 경우인데 수시 2차 지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입니다. 네. 필수는 아니고요. 우선 모의고사, 수능을 봐야 되겠죠. 수능을 본 다음에 내가 이 수능으로 지금 수시 1차 때 지원했던 대학들을 충분히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좀 판단을 좀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못 간다라면 지금 1차 때 썼던 대학 수준의 대학을 다시 한번 수시 2차 때 좀 공략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능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우선 100분에 한 20 정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언해탐을 22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240점대 정도가 된다라면 서울 시내에 있는 동덕여대 사회복지라든지 인제대나 강남대 특수교육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특수교육과를 갈 수 있도록 수능 성적을 좀 챙기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아직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실수를 줄이고 컨디션을 줄이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 정도 100분이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등급 정도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면 한 문제씩만 더 맞아서 사실은 등급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굳이 이제 만약에 이제 수능 성적이 나왔을 때 이제 수시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학생의 장점인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나를 고려를 좀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수능 준비를 해봤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대학교 같은 게 특수교육과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대학교에 적성 전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전형을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2차 지원 전략은 적성고사 준비하는 대학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 전형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고려한 상태에서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이 이제 성적과 이제 비교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 전형을 좀 지원해 주셨는데 일단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학생이 특수교육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사실은 상호 연관성도 있으면서도 또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할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특수교육과하고 사회복지하고 좀 대상이 좀 포괄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특수교육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여기다 제가 더 덧붙인다라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동들 분명히 잠재력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의사소통이 불편하고 이런 것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아동들도 그 학생들도 충분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발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특수교육과 교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아까 봤을 때 이 친구 목소리가 너무 밝습니다. 네네. 충분히 자질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정의적이고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소명이라는 사명보다 조금 더 소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직업은 아마 이 친구한테 좀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100분이 240은 좀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네. 목표로 잡아볼까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을 위해 선생님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전형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입사 전형을 하나를 추천할 거고요. 하나는 이 적성검사 전형을 추천할 때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기대학교입니다. 예, 입학사정관 전형인데 유일하게 지금 2차에 남아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전형명은 자기추천 전형이고요. 1단계 3배수를 서류평가 100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50과 면접 50으로 최종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대학과 달리 마감일이 좀 이틀이 좀 빠릅니다. 14일이 마감한다는 거 좀 유의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대학은 이제 강남대학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는 특수교육과가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추천하겠는데요.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학생부 30에 적성고사 70인데요. 작년보다 적성의 비중이 줄었지만 그래도 적성의 영향이 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성고사를 잠깐 간단히 안내를 드리면요. 언어 수리 외국어가 25, 25 10문항씩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문과 쪽이기 때문에 수리보다는 언어 그리고 외국어의 비중이 높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리가 7점이란 배점이 되고요. 언어가 5.6점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전형까지 함께 봤는데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돼요. 아, 네. 저 이번 주 토요일날 이화여대 면접을 보는데 아, 네. 어떤 유형으로 미래인지 전형이 어떤 유형으로 부르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 예, 선생님. 이번 주 토요일에 바로 또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면접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어느 특정한 대학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요. 네. 우선 면접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형에 맞게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화여대 미래인지 전형을 이번 주에 본다라면 우선 그 대학 홈페이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학 홈페이지에 재학년도 기출문제라든지 오해 모의 문제 같은 경우에 실제 이제 올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마다 좀 다릅니다. 미래인지 같은 경우에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선 기본적인 출발점은 인성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본인의 서류들 여기서 출발해서 그 전형에 맞게 조금씩 한 단계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걱정하는 전문 지식은요. 수학 특기자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주 심도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보지만 실제로 대부분 전형들은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전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정도까지를 파악하는 네. 게 대부분 예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이제 부족하다면 그 대학에 좀 전화를 해가지고 네네.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이 상담 시청 상당히 잘한 것 네. 같아요. 해외 공연 바로 기부하고 오시면 우리 이성 선생님께서 지금 한국 외대 지금 요즘 그 면접 지금 한참 실시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면접 전형에 대해서 올해 좀 여러 가지 좀 특이사항이 있으면 좀 지적을 좀 해주시죠. 그 면접 전형을 하다 보니까는 네네. 실제 우리 학생도 지금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신의 서류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좀 확인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서류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반드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자신이 썼던 내용에 대해서 뭐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점에서 서류 확인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면접에서의 문제지는 자신이 직접 제출한 자기의 서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자, 우리 학생 오늘 조언이 많이 큰 도움이 됐죠? 네. 네, 수능 준비도 그렇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면접도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특수교사가 꾸민 우리 학생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한국외대에 1단계 합격을 한 상태인데요. 일단 수시 2차에서 한 장의 카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수시 2차 합격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수능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서 100분위 기준으로 20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수시 2차의 접수 마감에 대한 부분을 일정을 정확히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인데요. 경기대학교 자기추천 전형을 추천합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심신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집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가 동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뱀 자세는 심신의 긴장을 해소해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어 숙면에 좋은 동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화력을 높여주는 요가 동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자, 오늘 수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할 텐데요.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사전에 접수를 받은 내용을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사전에 접수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학생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문화기획을 담당하는 프로듀서가 되고 싶은 입시 상담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수시 1차 지원 상황은 괜찮습니까? 아니요, 저 좀 과하게 무리를 한 것 같아서요. 아, 네. 자, 그러면 수시 2차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1차에 너무 무리를 한 탓에 2차에는 좀 더 확실한 대학을 선택하고 싶은데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성록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백지원 학생, 인문계 학생입니다. 교과 영역부터 살펴보니까 내신 등급이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에서 5등급, 4등급, 4등급 정도 되는 이런 학생입니다. 사회교과에서도 5등급, 4등급, 2등급 정도 되는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모의평가에 나타난 성적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저조합니다. 언어, 수리, 외국어에서 5등급, 5등급, 6등급 정도 되고 탐구 영역에서도 역시 6등급 정도 되는 이런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예, 비교과 활동을 보니까 2학년 때 이제 문화기획 동아리 활동을 2년간 했고요. 반장 한 번 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 활동을 보니까는 문화의 집 문화기획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것만 자체를 가지고도 의미가 있는 거냐?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활동들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또 그다음에 리더십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했었고요. 차세대 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런 학생입니다. 예, 수상 경력을 보니까 선행상 모범상을 받은 이런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수시 1차 지원 대학을 보니까 우리 학생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도하게 상향 지원을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연세대학교 창의인재 전형이라든지 경희대학교 레오르네상스 전형이라든지 한대 에리카 미래인재 전형을 통해서 문화콘텐츠학과를 지원한 이런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우리 학생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들인데 방송 PD를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원 학과를 보면 언론정보학과도 있지만은 다른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 희망과 학과와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쨌든 내신 역량에 있어서도
학업 역량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많은 부족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교과 성적을 보니까 1학년 1학기 내신 등급이 평균 등급이 4등급 정도 되고 있고요. 2학기도 4등급 정도, 4.1등급 정도 되고 있고요. 2학년 1학기 성적을 보니까 4.54등급, 역시 2학기도 4.54등급 떨어지고 있는 성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성적은 3.96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4등급 내외의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했던 대학들에서 평균적으로 4등급 가지고, 물론 연세대학교 창의인재 전형에서는 내신이라든지 학업 역량을 보지 않는다 하지만 상당히 높은 창의성을 보고 있는 이런 대학이고, 나머지 대학들도 학업 역량에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에서도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또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잠재력이라는 요소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동아리 활동에서 전공 적합성을 따져본다라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학업 역량에 있어서도 발전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특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추소가 이제 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도 이제 내신 성적과 비교과의 어떤 적절한 조화, 이 밸런스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에서 어떤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 성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좀 다소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이 입학사정관제하고 상당히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수시 2차거든요. 우리 학생이 이제 고백했듯이 이제 상당히 상향 지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수시 2차 지원 전략 어떤 점에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까지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을 했었을 때 2차 수시 2차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확률들이 대단히 높다라는 측면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면접 전형이라든지 또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라든지 또는 이 부분에서 적성 전형 중심으로 한번 지원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원 전략을 잡을 때 첫째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교과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을 좀 삼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2차 이제 수시 전략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볼 부분이 적성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전형, 특히 수능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어쨌든 적성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익숙하게 문제에 좀 적응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 하위권 대학, 충청고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 학생부를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전형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입학사정관 전형은 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적성고사 쪽을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적성고사 준비는 해봤습니까? 아니요,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적성고사 시험을 좀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뭐 적성고사만 따로 단순간에 준비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대학에서 최근에 적성고사 유형들이 순수 적성형 문제보다는 교과 적성형 문제로 상당 부분의 문제 출제 방향을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수능 준비를 착실하게 이제 마지막까지 하면서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착실하게 준비를 한다라면 의미 있게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중하위권 대학 중심으로 했는데 학생부 중심도 좀 유효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시 2차에서 이 추천해 주실 만한 전형 지원들이 좀 학교들이 있다면 좀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상당히 좀 여기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마지막까지 이제 그 수능을 준비를 하면서 역량들을 발휘했었을 때 그나마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면서 추천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사렛 대학의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 기준이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등급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전형에서는 이런 전형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한서대학도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신에 지방대학인데 여기 한서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 전형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성결대학도 학생부 100%
80%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호서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한계 영역 4등급이라든지 또는 탐구 영역 한계 영역이 4등급 이내의 경우 나머지는 한계 영역이 5등급이라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마지막까지 좀 공부를 한다라면 열심히 한다면 이런 정도 등급은 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송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전형이 80%고 그다음에 면접이 20% 전형인데 특히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으로서 면접을 통해서 그 지원 전략을 잡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등급을 조금 활용을 해본다면 경쟁률 면에 있어서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선생님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전에 계속 입학사정관으로 전형을 써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점에서는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면접 전형을 준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선생님 어떻게, 그러니까 1차에서도 계속 입학사정관 전형을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서는 요소들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비교과 역량이라든지 교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가고 싶은 대학들의 수준들을 봤었을 때 좀 부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자기소개서 하나만 가지고 이런 요소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만 가지고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종합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지원 전략은 지향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박문수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학생들 좀 지도하고 계시는데 수시 2차 좀 한참 좀 고민할 것 같은데 학생에 대해서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이 학생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사실 한 달 동안은 지난번에 봤던 구모하고요. 9월 모의고사 얼마 전에 봤던 10월 학평 성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게 학습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농담으로 아까 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적성검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기간 동안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실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내가 남아있는 여력을 다 쏟아붓고 그다음에 수능장에서 후회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금 과목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범위를 좀 줄이는 전략을 써더라도 이번에는 남아있는 3주 정도는 좀 수능 준비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신의 상황 그리고 성적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하셨죠? 네. 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한 과목만 좀 4등급을 만들어 보겠다 생각하면 어떤 과목이 좀 자신 있을까요? 사탐이나 언어 영역 정도는 할 만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하나 구체적으로 잡아서 성적을 올려보는 것도 또 하나의 합격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상담 내용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정리합니다.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방송인과 프로듀서가 꾸민 학생인데 우리 학생 수시 1차에서 상당히 상향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 1차에서는 현실적으로 본인 상황을 감안해서 적성고사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적성검사 전형과 그리고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으로 봤을 때 나사렛대 한서대 성결대 호서대 우성대학교의 일반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소중한 정보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선배들의 노하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입학사정관 합격 보감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전통의 명문사학 동국대학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동국대학교의 신입생이 된 남학생입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여러분의 꿈과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전형입니다. 꿈을 이루기에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가진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공윤성 군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된 공윤성 군. 일찍부터 언론인이 되기 위해 준비해온 윤성군에게 입학사정관 전형은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제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성,
두 번째는 잠재력을 보고 입학사정관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기존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단순한 학업적 성적뿐만이 아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토론 능력, 글쓰기 능력 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고 그것들을 사정관님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대학에 와서 제가 이루고자 했던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군이 합격한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은 지난해 1, 2단계로 나누었던 전형을 하나로 통합해 실시하는데요. 1단계 자기추천서와 포트폴리오, 학생부를 종합해 서류 100%로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40%와 전공수학 능력평가 60%를 통합해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평소 글쓰기와 토론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온 윤성군.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더욱 실력을 갈고 닦았는데요. 한일 고교생 교류 캠프, 성남시 토론대회 수상, 학생기자 활동 등 미래 언론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했던 점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교과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성실성과 다양성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입학사정관 지원을 할 때 무조건 많은 스펙이 장점으로 보일 것이다 라는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원하는 전공 학과에 대한 깊이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흥미를 조금 더 다양한 활동에서 펼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정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분야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두드림 특성화 전형. 윤성군이 속한 사회과학대학에서는 2단계 전공수학 능력평가에서 전공 분야와 관련해 제시된 주제에 대해 그룹 토론 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윤성군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기 다른 신문사의 신문을 꼼꼼히 읽고 그날의 이슈에 대해 시사노트에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의 전공 수학 능력 평가는 총 3가지로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접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의 이해입니다. 세 번째는 당당함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접에서의 역량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떨리는 자리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열정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전공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남다른 공윤성군. 대학 생활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많다고 하는데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무엇보다 지원자의 열정과 끼가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공학과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열정과 끼를 마음껏 분출해서 하나의 성공적인 스토리로 담아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강자에게는 비판의 관점을, 약자에게는 관심과 보호를 촉구하는 따뜻한 언론인이 되고 싶다는 공윤성군. 윤성군의 잠재력이 발휘돼 의미 있는 결실 맺길 기대합니다. 네,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에 대해서 공윤성 학생, 공윤성 선배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학생들. 자, 두드림 특성화 전형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전형이기도 한데 선생님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1단계에서 이제 서류 심사를 하는데 3배수로 이제 뽑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2단계에서 전공 수학 능력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요. 동국대학교 이제 특성은 각 단과대별로 전공 수학 능력에 대한 평가 방법이 좀 다르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과대학은 이제 인문학적 소양 평가를 위해서 주제 토론을 한다든가, 이과대학은 지정풀이 내용이라든가, 사회과학대학은 이제 그룹 토론, 그리고 법과대학은 법과 관련된 의견, 소설, 그리고 이 밖에 바이오 시스템학과나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시청각 자료 시청 후에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또 사범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직 관련 주제 발표라든가 인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학생이 지금 말처럼 역시 전공 적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면접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전공 소양 능력까지를 골고루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시 2차에 대한 집중 상담 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 3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실험이나 설계에 관심이 많은 고3 수험생 엄마입니다. 네, 아이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머님이 또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지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좀 많이 힘듭니다. 네, 입시와 관련해서는 수시 2차 지원 어떻게 하실지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저희는 이제 수시 2차 카드가 한 장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등급이 높아질지 낮아질지 몰라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 게 제일 좋은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박문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연과정의 남아학생입니다. 우선 내신 성적을 보면요. 3학년 1학기 성적이 국어 독서교과 5등급, 그리고 수학이 적분과 통계가 5등급, 그리고 영어가 4등급이고요. 생물 2 과목이 2등급, 화학 2 과목이 4등급입니다. 모의 수능 성적 9월 성적을 보면요. 언어가 6등급이고요. 수리 가양의 5등급, 외국어 3등급, 그리고 과학 탐구 과목은 생물, 지구학, 화학, 생물 2가요. 4, 3, 3등급을 맞았습니다. 네, 교회 활동입니다. 중국 교환학생 홈스테이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요. 특기사항으로는 수상경력에 교내과학 발명대 우수상, 그리고 워드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수시 1차로 지원한 대학은요. 단국대 천안캠퍼스 일반 학생 전형에 생명과학부를 지원했는데 지금 1단계 합격을 한 상태고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적성 전형에 건설 환경 플랜트과 지원했고요. 경기대 적성 전형에 토목과, 그리고 을지대 성남 캠퍼스에 적성 전형으로 임상병리학과, 그리고 가천대 적성 전형으로 의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입니다. 네. 자, 지금 단국대 일반 학생 전형에 1단계를 합격을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 학생 성적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그룹 어떻게 입시에서 쓰기엔 무기로 쓰기는 어느 쪽이 하나 떡 튀는 것이 없는 상태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 전형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성적을 보면 내신은 4등급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을 좀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4등급 정도면 적성에서는 사실은 마이너스 되는 폭이 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9월 모의평가를 보면 언수회탐 100분이라면 256이고요. 수회탐을 하면 221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네 개 영역을 한 것과 세 개 영역이 한 점수 차이가 30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4개 했을 때보다는 3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 정도 성적이면 지금 언수회탐을 한다라면 사실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야간을 지원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수회탐 성적을 한다라면 을지대 응급구조학과, 그리고 수원대 기후학과, 안양대 정보통계학을 가나다군에 한번 써보는 것이 방법일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5개를 수시 지원했는데 일단 현재 단국대학교 수시 1차에서 지금 1단계 통과를 했는데 지금 수시 2차가 지금 한 장의 카드가 지금 남았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학생의 수시 2차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어머님 지금 상향을 할 것이냐 하향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수능 성적이 나와봐야 합니다. 나와봤을 때 내가 잘 나오지 못했다라면 수시에서라도 상향을 해서 한번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성적이 나왔을 때는 하향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면 무조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선택의 폭이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관건은 수능입니다. 수능 성적이 얼만큼까지 나와주냐에 따라서 내가 남아있는 수시 2차의 높이를 어디까지 하냐 이렇게 될 텐데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가장 최고의 전략은 수능 준비입니다. 특히나 적성검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전형들이 대부분. 근데 지원한 대학들의 문형이 언수의 문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준비가 곧 적성고사 준비이고 적성고사 준비가 곧 수능 준비니까 무조건 수능 준비에 좀 매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리고 남은 4주입니다. 이제 4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4주 동안 영역별 한 2문제씩만 더 맞춘다는 각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 성적이면 충분히 100분위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2문제만 더 맞춘다. 그러면 2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잡고요. 그리고 흔들리는 거 잡고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자기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 정도만 해서 반복학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2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특히 지금 수리 가형을 보겠다고 하는데 가형은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나형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만 더 있더라도 사실은 문제 풀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간을 쪼개서 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도 사실 한 문제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앞서 우리 학생처럼 목표 100분위를 좀 지정을 해주시면 네. 우리 학생이 좀 단계적으로 그런 목표가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목표 100분은 지금 290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수회탐이 256인데 290만 잡으면 그래도 서울 시내에서 왔다 갔다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성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한 40점 정도를 목표로 잡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예. 우리 학생이 많이 힘들어할 그럴 시기이긴 한데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나마 점수 요 정도만 올려보자 이렇게 좀 응원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지금 수학을 뭐 어쩔 수 없이 자연계이기 때문에 수학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수학 마무리 공부에 대한 조언 좀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뭐 수능 100분이가 뭐 제가 네. 40을 잡으라 그랬는데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럼요. 목표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선 수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수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무조건 손끝에다가 기억을 하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능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그 능력이거든요. 맞아서 점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점수가 깎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손끝에다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면서 실수를 줄이고 그렇게 반복 학습을 하면 당연히 문제풀이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은 가형을 본다라면 시간만큼 또 충분히 점수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손끝에다 기억을 시키자. 눈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눈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1등급 학생들은 눈으로 유형을 많이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알아도 자꾸 손끝으로 풀어서 시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것이 지금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라도 꼼꼼하게 네,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이 실험하고 설계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지금 수시 2차 전략을 좀 추천해 줄 만한 전형이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2차는 선택입니다. 수능 성적이 나오는 것에 따라 다 달리 전략을 짜야 되겠지만 만약에 지원을 한다라면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게 학생부보다는 다른 요소가 비교과보다는 다른 요소가 사실 다른 요소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지금 수능에 좀 매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것은 적성검사 위주로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은 가천대학교입니다. 전형명은요, 적성검사 전형이고요. 전형 방법으로는 학생부 10에 적성 80입니다. 작년보다 학생부의 비중이 좀 줄었고요. 적성고사의 비중은 반대로 그냥 늘었습니다. 적성고사 좀 안내를 하면요, 언어 수리 외국어 25, 10문항입니다. 그리고 배점은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수리가 5점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도 5점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4점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대학은요, 강남대학입니다. 강남대학은 또 일반 학생 전형이고요. 학생부 30에 적성 70인데 가천대학과 달리 학생부가 올라오고 적성 비율이 감소한 대학입니다. 적성고사 문항은 똑같습니다. 25, 10인데요. 언어가 5점, 수리가 7점, 외국어 6점입니다. 자연계열이 때문에 수리가 배점이 높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학생처럼 언어가 7점이 되겠습니다. 이 두 대학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가천대와 강남대 적성고사의 비율이 높은 대학들을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머니 잘 들으셨죠? 예.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예, 실험이나 설계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나중에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뭐 이런 특성화된 그런 과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학교랑 상관없이.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학과에 대한 고민도 좀 아직 덜 끝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떤 학과들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학과를 추천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성적의 학생들,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직업의 선택의 기준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과, 남들이 유망하다는 과보다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과, 그리고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과를 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의대가 좋고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떤 특성학과가 좋겠지만 본인이 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학과가 사실은 가장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한 학과를 추천하기보다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뭐 지원하는 전공을 보더라도 상당히 그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췄다는 좀 느낌도 드는데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국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지금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적성고사를 아까 이제 박 선생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적성고사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가천대학 같은 경우도 교과적 성형 문제를 전적으로 출제하는 이런 대학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과적 성과 관련된 문제들, 유형들, 그러니까 가천대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시면서 또 수능 준비에 올인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학생부를 20%, 그다음에 강남대학 30%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부 반영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적성고사에 어쨌든 마지막까지 특히 수능 마치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올인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두 분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학생이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조금 더 실수를 줄여서 열심히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한 문제에 따라서도 또 굉장히 많은 좀
등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지금 뒷바라지 하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요. 조금만 더 응원해 주시고 학생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을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아이와 함께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 수시 1차에서 5개 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실험과 설계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고요. 단국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은 1단계 합격한 상황입니다. 일단 최종 합격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수시 2차 합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현재 한 달 채 남지 않은 수능에 전력을 다해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역별로 2문제 이상 맞춘다면 목표 100분위 점수, 바로 290점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생이 이제 적성고사를 전형을 해서 수시 2차에 대한 합격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은데요.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천대학의 적성검사 전형, 그리고 강남대학의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수능을 3주 앞으로 남긴 시점이지만 또 수시 2차 이 원서 접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수시 1차 이후에 면접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시 전형 지원 학생들 면접 때문에 앞서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면접 준비하면서 어떤 점에 좀 가장 주의해야 될지 이성록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면접 전형을 계속 실시를 해봤는데요. 네. 학생들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면접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바들바들 떨어요. 아이고. 예,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는 우는 학생들까지 상당히 많이 나타나던데 긴장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연습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말처럼 잘 안 됩니다. 말처럼 안 되는데 한 템포를 늦추면서 호흡을 다시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한 템포를 늦추는 연습들을 하면서 어른들 앞에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오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수시 2차 전형 같은 경우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수시 2차도 학생부도 있고 적성도 있고 이제 전형별로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수능 이후에 이 지원 전략 어떤 식으로 좀 짜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은 뭐 수능입니다. 수능을 본 상태에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적성 준비를 할 것이냐, 논술 네. 준비를 할 거 이렇게 돼야 될 텐데요. 당연히 논술은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쓰는 연습, 그리고 기출문제, 그다음에 모의 논술 문제 같은 경우를 한 번씩 써보는 것 정도로 하면 좋겠고요. 네. 적성 같은 경우에는 시간 조절입니다. 시간을 잘 시간 내에 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그 풀이 능력이 언어, 수리, 외국에 있을 때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중해서 빨리 우선순위로 풀어야 되는지 이 정도 연습만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지금 면접도 그렇고 수시 2차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수능에만 매진하기에는 조금 또 힘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그래도 기본은 지금 수능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남은 3주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또 집중을 해서 한번 성적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시 2차 집중 상담 첫날이었습니다. 수시 2차 합격을 보인다를 주제로 수주간 상담 시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이성록 선생님 그리고 박문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오늘에 이어서 수시 2차 합격이 보인다를 주제로 해서 상담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해마다 바뀌는 입시 정책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 그리고 의견 갖고 계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입시 정책 포럼이 오는 10월 25일 목요일 건국대학교 법학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입시 정책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다양한 논의를 해보고 또 실타를 함께 풀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키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일일까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게 특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는 이런 여성 장애인의 삶과 고민을 10년째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장애 여성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무대 위에서 전달하는 주제의식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관객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좀 다른 몸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연을 볼 준비가 이제 되어 있지 않나. 관객들이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할 때 이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경기 같이 얘기하는 자리인 것 같으면 저는 관객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큰 515 통영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TBS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왜 절뚝거려? 어제 달리기 하다가 발목을 접질렀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꺾인 경우 접질렀다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접질렸다가 맞는데요. 접질렸다의 원형인 접질리다가 심한 충격으로 지나치게 접혀서 삔 지경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원형이 접지르다가 아니라 접질리다이므로 접질렀다가 아니라 접질렸다가 맞습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왜 절뚝거려? 어제 달리기 하다가 발목을 접질렸어.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 1900년 약 33제곱미터 규모의 남대문역으로 개장했다가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지금의 서울역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돔 형태의 독특한 외관으로 1925년 문을 연 구 서울역사는 현재 사적 제284호로 지정됐는데요. 지난 2004년 새로운 민자 역사가 신축되면서부터는 문화역 서울 284라는 이름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경부선과 경의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데요.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에 이르는 경의선의 길이는 총 56km,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잇는 경부선은 총 441.7km에 달합니다. 서울역의 승강장 수는 총 12개,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약 9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올해로 개통 5주년을 맞은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의 이용객 수도 하루 평균 16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역,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광장시장은 이제 무대로서 예쁜 거랑 저렴한 메이크업 같은 것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싸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귀한 거 찾으러 온 사람도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진짜 예쁜 거 메이크업 싸게 가져가려고 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리가 진짜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TBS